강만수, 나이 46. 키는 크지 않지만 얼굴에 늘 붙어있는 웃음 덕에 웬만한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자였다. 회사 다닐 때도 상사한테 혼난 직후 바로 옆자리 동료를 웃겨버리는 재주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술자리를 빛내는 인간 불쏘시개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씀씀이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열흘이 지나면 이미 바닥.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꼭 본인이 계산했다. 야, 내가 내는 게 편하다. 너희한테 얻어먹으면 소화도 안 돼. 이 말이 사실 절반은 허세였고 절반은 진심이었다. 친구들이 좋아하니 기분이 좋았고 얻어먹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동생들도 제 살 길 찾느라 바빴다. 결국 만수는 홀로 월급쟁이 생활에 매달리며 하루하루 버텼다. 그런데도 그는 늘 말했다.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언젠가는 나도 크게 터진다.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희망은 매주 사는 로또였다. 회사 근처 로또 가게에서 늘 같은 번호를 찍었다. 특별한 근거는 없었다. 다만 자기 생일, 어머니 생일, 친구 군번, 술집, 단골집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아무렇게나 조합한 숫자였다. 그날도 비슷했다. 야근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로또를 샀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TV 앞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며 무심히 숫자가 불리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 숫자, 맞았다. 두 번째 숫자, 또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숫자가 불리던 순간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아파트 벽이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1등, 무려 18억. 그 순간 그동안의 한숨과 답답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다음날 바로 회사를 때려치웠다. 동료들이 말렸다. 야,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하지만 만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나는 이제 만수르다. 월급은 월세만큼도 안 되잖아.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확 달라졌다. 돈이 생기자 세상이 달라졌다. 중고차 대신 외제차, 좁은 아파트 대신 남양주 전원주택, 술도 소주에서 양주로, 안주는 돼지 껍데기에서 캐비어로. 야, 이제는 만수 형이 있잖아. 형이 다 낸다. 친구들은 신났다. 술자리는 늘 만수가 계산했다. 하루 술값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예사였다. 만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바로 인생 한방이지. 얻어먹던 시절은 끝났다. 여자들도 몰려들었다. 특히 유리라는 여자는 그에게 푹 빠진 듯 보였다. 늘 오빠, 오빠를 외치며 팔짱을 꼈다. 만수는 젊음과 미모를 가진 그녀 곁에서 마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았다. 주식에도 손댔다. 친구들이 주식이 대세다라고 부추기자 그는 과감히 수억을 넣었다. 초반에는 정말 대박이 났다. 1억 넣고 2억이 되는 경험을 하자 만수는 점점 더 확신했다. 나는 진짜 금손인가 봐. 술도 잘 사고 주식도 잘하고 여자도 잘 만나고.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만수르라고 불렀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정점에서 내려올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다. 53. 겉으로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술자리에선 여전히 돈을 쓰지만 통장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다. 한때 만수 곁에는 유리가 있었다. 29에 젊고 화려한 여자. 만수가 로또 당첨 소식을 알린 직후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했다가 친해졌다. 오빠,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젠가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듣지도 못했던 대사였으니 유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선 와인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해외여행 가자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만수는 그녀를 데리고 태국, 일본, 심지어 프라하까지 갔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속 만수는 마치 영화배우라도 된 듯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달라졌다. 주식이 흔들리면서 여행은 줄었고 술값도 예전 같지 않았다. 유리는 점점 전화를 피했고 만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얘가 요즘 바쁜가 봐. 뭐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만수가 오랜만에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낯선 남자가 받았다. 아, 유리씨요. 지금 옆에 있는데요. 누구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유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서요.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만수는 술집에서 계산하려다 카드가 거절되던 순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이게 다 유리 때문은 아니지만 괜히 더 허전하네. 점원은 난감해했고 만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이 카드가 너무 작아서 그래. 큰 카드로 긁어야지. 친구들은 박장대소했지만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집은 점점 흉가처럼 변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졌다. 전기세가 끊기자 촛불을 켰다. 야, 요즘은 다 촛불 분위기 좋아한다니까? 유리도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어. 그 말을 듣던 이웃 미자가 툭 던졌다. 에이 아저씨, 다 알아요. 여자분도 도망갔다면서요? 그 순간 모두 빵 터졌다. 만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혼자 집에 돌아와선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돈이 있으면 붙고 없으면 떠나는구나. 그래도 그때 웃었던 건 진짜였는데. 만수의 집은 점점 초라해졌다. 대문은 덜컹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인부 불러 정리했겠지만 이젠 돈이 아까워서 직접 낫을 들고 풀을 베어야 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구경하며 깔깔댔다. 와, 만수 아저씨 농부 됐어요? 만수는 땀을 닦으며 일부러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야, 내가 옛날에 농사꾼이었어. 로또가 농사보다 힘들거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괜히 웃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다시 마당 앞에 모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과 탄산음료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우리랑 코인 노래방 같이 가요. 아저씨 노래 잘한다면서요? 만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이 하도 조르니 결국 따라갔다. 노래방에서 만수는 옛날 노래를 불렀다. 나훈아, 주현미, 심지어 짝사랑을 열창했는데 아이들은 뒤에서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응원했다. 와, 진짜 가수 같다. 만수는 괜히 목이 메었지만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허리를 꺾으며 춤까지 췄다. 아이들이 배꼽 잡고 뒹굴자 만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돈으로 사는 박수보다 이 웃음소리가 더 진짜네. 다음 날 아이들이 마당에 와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그런데 한 대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TV 화면에 꽂혔다. 야, 내 TV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만수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다 만수가 갑자기 과장되게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내 집이 공항 된 거냐? 종이비행기 국제선 뜨는 거냐? 아이들은 안도하며 빵 터졌다. 그 순간 만수는 진짜로 웃음이 터져버렸다. 만수의 집은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으로 불렸다. 지붕은 새고 마당은 고양이들의 놀이터였다. 전기세가 끊긴 날 그는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 촛불을 켰다. 이게 바로 로맨틱이지. 강남 레스토랑 뺨치지 않냐? 친구들은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모두 속으로 알았다. 형, 이제 진짜 힘든 거구나.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괜히 소리를 질렀다. 예, 갚는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하지만 끊고 나면 고개를 숙였다. 거울 앞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아직도 날 부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불쌍한 아저씨일까? 웃음을 파는 삶이 이제는 지쳐갔다. 59. 만수는 이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단호했다. 이제 술 줄이셔야 합니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몸이고 또 사람이라는 걸. 동네 복지관의 인생 이막 강좌에 참석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봤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허세 외엔 아무것도 쌓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그 후로 그는 술자리를 줄였다.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만수 아저씨 최고라 외칠 때마다 그는 진짜로 웃었다. 어느 날 아이들 부모가 닭 한 마리를 선물했다. 만수는 아이들과 백숙을 나눠 먹으며 말했다. 위스키보다 닭백숙이 오래간다. 인생은 결국 백숙이야. 아이들은 빵 터졌고 만수는 그 소리에 배를 잡고 함께 웃었다. 마트에서 라면 세트를 집어들고 허풍을 떨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날 그는 깨달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제 술값이 아니라 웃음이구나. 저녁 마당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는 혼잣말했다. 한 방에 들어온 돈은 결국 한 방에 나가더라. 근데 이렇게 남은 게 있으니 그래도 난 안 망한 거네. 그리고 허 소리 내 웃었다. 그 웃음은 허세가 아니라 인생을 인정한 웃음이었다. 이제 그는 돈 많은 백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만수 아저씨였다.